빨간 날 연휴인데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 1월 2일이 2월이 7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쉬는 거 다 쉬면은. 그래서 이제 3월 거를 끌어다 쓰기로 했었는데 계획도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3, 4월 9주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농지법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1, 2월에 농지법을 하더라도 약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8주만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하루에 30분씩 늦게 이제 끝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 또 그것도 뭐 번거롭고 해서 오늘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또 제가 뭐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을 좀 취소를 했더니 꼭 이렇게 되면 다른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쯤에는 그냥 쉴 걸. 다른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근데 어쨌든 뭐 뒤로 미뤘고 여러분들하고 하루 더 만나서 이제 반갑습니다. 14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도시군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거 공부했죠? 이거 누가 위반하는가 봤더니 국장 그리고 도지사도 할 때가 있고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특광, 별별, 시장, 군수 위반하는데 위반합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봤더니 역시 국장은 자기가 위반한 건 자기가 결정하고 뭐 개발 제한 구역 같은 특별한 경우는 독점합니다. 도지사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결정권이 있고요. 대도시장도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반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다. 다만 이제 시장, 군수는 언제 하는가, 국장은 언제 하는가, 이 국장은 언제 위반하는가 이런 것들도 더 이제 정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것은 용, 기, 지, 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고요. 이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고요.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 기는요, 여기로 이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구를 한다. 근데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얘하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뭐라고 줄여서 또 도시군 계획사업.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걸 공부했구나 그러면 돼요. 이런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연상이 되거나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자, 도시군 계획사업 있고 이제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정하거나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 이 계획과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은 토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개발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개발행위 허가였지. 개발행위 허가.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실시계획 인가하는 것들에 엄격한 절차가 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은 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허가, 인가, 승인 이것은 한 번만 받는다. 한 번만. 허가를 대신한 신고제도가 있어요. 경미한사. 신고를 했어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받았어요.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없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러한 인가를 할 때 인가권자가 이제 도시군 계획사업, 도로 개설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허가, 인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농지라면 농지조정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하천이라면 하천 전용 허가를 받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인가권자가 한꺼번에 다 해줘요. 대신에 자기가 권한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그 권한을 가진 자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여기가 농지가 있다고 쳐요. 농지에 도로 개설하려면 농지 전용을 해야 될 수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장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남양주시장이 이런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할 기회가 있다. 그럼 이게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농지 전용 허가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럼 협의를 거쳤어요. 자, 협의를 거치면은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된 거죠. 이런 것도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협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나와요. 종종 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협의를 거쳤다. 그러니까 협의, 인가, 승인,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은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자, 신고한 사항 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없어요. 승인받은 사항 없어요. 허가, 인가 이런 거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요.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인가 신청서도 제출해야 되지만 협의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서류도 여기다 다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 다 제출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그 내용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허가 또는 하천점용 허가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의제가 될 때는 혹시 우리가 공부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농지전용 허가권자와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럼 협의에 필요한 서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거쳐지면 우리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계속 적용돼요. 여기만 아니고 도시개발법에서 무슨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권자가 자기 권한이 아닌 것에 대한 허가가 의제될 때는 본래 허가권자와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들은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같이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협의를 받으면 또 따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고 자 도시군계획사업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거 인가 받았거든. 그죠?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는데 개발 행위에 대해서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쓰임새를 즉 규칙을 정해주면 그 규칙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간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개별적인 토지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합니다. 누가요? 특광별별 시장구수가 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돼요. 까먹어도 좋습니다. 자꾸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특광별별 시장구수가 큰 틀에서 여기 앞으로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듯이 이거 특광별별 시장구수, 성장관리방안 특광별별 시장구수 이렇게 외워가지고 나중에 거기다가 도지사, 국장 집어넣으면 깜빡 틀려요. 또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2번인데 그때 가서 또 따로 다시 해결하기로 하고 자 일단 개발 행위에 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특광별별 시장군수.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할 때 특광별별 시장군수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 개발 행위냐? 이제 개발 행위.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개발 행위고요. 공작물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법에서 경미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냐다 해서 공작물 같은 거 우리 여러분들 마당에다가 돌탑 하나 쌓아놓고 시험 대주세요 비는 거 이런 거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아주 크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석 채취 물론 조그만한 자갈 같은 거 몇 개 빼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이제 경미한 행위가 생략되는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런 정도 보시고요. 그 숫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말씀드리고 생략할 겁니다. 이제 경미한 사항 나올 수 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복잡한 숫자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로 나눈다 이럴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 쌓기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거거든요. 도시군 관리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허가를 따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응급조치 있어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만약에 공작물, 어떤 방책 같은 걸 쌓았는데 그것이 산사태가 나서 흙더미가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 집이 매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철책 같은 걸 쌓아놓는다.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조치 허가가 할 필요 없고 또 경미한 행위 허가받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경미한 행위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엇이 있는가 교재 간단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칠판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자, 허가 대상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 특별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건 줄 안 그어도 됩니다.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 줄긋 보면 안 되고 칠판에 강의할 때마다 저거는
특별상 군수 허가사항이구나, 특별상 군수가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만 하는 말이 있어요. 다만. 다만 하면 뒤에 예외가 있겠죠?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만 체크해서 그 뒤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연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나면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 7절 정도를 안 봐도 돼요. 이제 그렇게 아는 게 훨씬 더 지금 어려워도 시험 볼 때 점수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네모안에 보시면 1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허가받으라고 있죠? 근데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시설물을 공작물,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건축법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정착하는 물건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걸 건축물 그래요. 물론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공작물 중에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거 이용해도 건축물인데, 여러분 지금 그 내용은 건축법에 와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거, 거주하면서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을 이제 공작물 그럽니다. 근데 건축물이 무엇인가는 건축법에서 물어보는데 공작물이 무엇인가는 안 물어봐요.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말씀드렸고, 어쨌든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부지만 건축물은 굉장히 공작물 중에 우리들이 늘상 접하는 것이고 가치가 크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작물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줄 긋지 말고. 건축물은 이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 공작물은 사람들이 만든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인데 건축물을 지휘한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중에. 지금 안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산을 깎아서 뭐 들판으로 만들고 운동장 만들고 하면 안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형질 변경이에요. 토지의 형상과 외형과 질적 가치를 바꾼다. 줄여서 형질 변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형상과 질적 가치를 바꾸는가 볼게요. 깎아내는 거. 형상 바뀌었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보여요. 절토, 성토, 뭔가 움푹 파였는데 거기다 메웠어요. 성토. 또는 흙을 좀 위에다가 더 쌓아서 5cm 두껍게 했어요. 성토죠. 정지,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정지합니다. 아스팔트 이런 걸 깔면 이제 포장이 되는 거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같은 것들은 잘 안 들어본 말에서 설명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인가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공을 쓰면 하천이라든가 바다를 메웠어요. 메우면 외형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질적 가치 바뀌죠. 그러니까 매립도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되죠. 공을 쓰면 매립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물론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미한 행위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또 이제 허가 받는 거,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을 캐서 내가 건축자를 쓰거나 누구한테 팔아먹거나 이런 것들 할 때는 토석, 채취 그러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물론 아주 경미한 양만큼 토석을 채취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는, 특별한 말 없으면 허가 받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뒤에도 다만 하는 말 있죠. 거기만 다만 이것만 체크하시고, 다만 토석 채취 뒤에 다만 하는 말 있어요. 그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분할, 토지를 한 필지, 여러분들이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이걸 500 이렇게 나눴어요. 또는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 나눴어요. 이럴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녹관농자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한 없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못해도 좋습니다. 건축법에는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하나만 있죠? 미만 체크하면 돼요.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가 돼요. 미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 미만이 무슨 말인가 알게 돼요.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m 이하가 있는데 이것은 오다가다 자꾸 들으면서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만 분할할 때 허가 받는다. 이상으로 할 때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미만입니다. 미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물건을 쌓는 행위. 물건 쌓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뭐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돼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으라고 했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응급조치에 해당된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너무 복잡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의해봐야 하는데 시험장 갈 때까지 기억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헷갈리만 하니까 그리고 건축법을 알아야지 조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하나는 빼고 그냥 경미한 행위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미한 행위 허가 받으세요. 만약에 공작물을 설치한다. 여기는 이제 건축물 건축도 경미한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공작물을 설치한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5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이고 무게가 50톤 이하인 것을 도시적에서 설치한다. 이럴 때는 허가 안 받아요. 이거 경미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뭐 참고삼아 한 거지 꼭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도시적에서 만약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이럴 때 이거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야 됩니다. 물론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하는 말인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할 때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여기에 용도지역 같은 것들까지 결부를 시키면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게 전에 제가 강의하기 전에 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좀 잘못 오류인 듯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나오면 제가 그냥 나중에 지적을 할 거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여지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경작 이거 단어 기억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야산이 있는데 농사를 지켜서 이걸 다 까부쉈어요. 허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성 완료하기 전에 허가 받았겠죠. 농사 짓기 위해서 다 만들어놨대요. 근데 농사를 또 지으려면 가서 트랙터 경운기로 또 갈아줘야 돼요. 양파할 건지 고구마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농경지로 조성을 했어요. 다 조성이 완료가 됐어요. 조성이 완료된 그런 농경지에 대해서 이제 완료돼 놓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약에 뭐 성토한다, 정지한다 이런 경미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인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일상적이고 토지의 외형에 대한 아까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농사짓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큰 변화가 없으니까 경미하고 일상적이니까 허가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다.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의미 있는 행위가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올해 시험에 내기 딱 좋은 숫자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조금 이따 그 숫자 보겠고 숫자는 뭐 그냥 외우는 거니까 그 절차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자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농사를 지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과수원이 있었어요. 지목이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 근데 이걸 싹 갈아가지고 이걸 평평하게 하면서 이걸 전으로 바꿨어요. 지목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이렇게 지목이 바뀌면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더라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행위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허가 안 받는 거고 이거 허가 받는 겁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 받아요. 근데 지목 중에서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게 있어요. 경작을 위한 그런 형질 변경하면서 지목을 바꾸는데 그 지목이 만약에 전과 답 사이에서 지목을 변경한다. 얘하고 얘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물 넣었더니 답이 되고 물 빼니까 전 되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얘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외우려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뭐 3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책 읽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요. 숫자 하나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것들을 빼내는 것이 토석채취라고 있습니다.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아주 뭐 조금 작은 규모에서는 뭐 25제곱미터이고 50세제곱미터 이내에서는 허가 안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건 생략한다고 있습니다.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흙모래 자갈 바위를 아니 이건 이렇게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다 써야 돼. 자, 흙모래 자갈 바위를 여기서 내가 캐냈어요. 사용할 때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요걸 보면요, 아까 이런 것들을 잘 개간해서 이렇게 농경지라든가 대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한 거예요? 형질변경이죠. 형질변경. 형질변경을 하다 보면 토석이 자연스럽게 부산물로 채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석을 채취하는 목적이 이 토석을 채취해서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 토석을 채취했다. 이럴 때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허가를 받을 때도 최종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는 거지 부수적인 행위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죠. 자, 다시. 자, 토석 채취가 목적이 무엇일 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 왜냐하면 이것과 얘는요, 요건들이 달라요. 얘는 허가 기준 면적이라는 것도 있고 얘는 도시개발 채권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도 이제 토석 채취 허가만 받고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채취하는 것이 목적인 양 토석을 채취해놓고 형질 변경 완성시켜서 뭐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런 거 할 때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 같은 걸 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목적이 무엇일 때? 형질 변경일 때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형질 변경 목적인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형질 변경 목적인 토석 채취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형질 변경 목적이 없는 토석 채취는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자,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형질 변경과 무관한 토석 채취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다 받아야 돼요. 이 목적이 아닌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거고 이거 목적인 토석 채취는 형질 변경 허가 받는 거고 다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장을 하니까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외우면 맨날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 법에도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또 똑같이 나옵니다. 자, 토지 분할 이제 허가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토지 분할은 이런 데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녹관 농자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곳에서는 토지 분할이 일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투기 같은 거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너비가 5m 이하일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요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토지가 이렇게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0 나눠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건축법에 가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렇죠. 그리고 이거 외의지역 해서 주거지역에서는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만약에 있을 때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상업공업은 150 미만으로 분할 못하고 녹지는 200제곱미터 미만, 여기는 기타 지역은 60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자, 다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얘가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반 나눠서 50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없다? 못 나눠요. 못 나눠. 이게 분할 제한 면적이에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있으면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못해요. 물론 이것을 조례에 따라서 이 기준을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이 최상한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양주시 조례는 만약 이걸 50 미만으로 분할 못, 60 이상에서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는 70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가중해서. 자, 그러니까 하한선이 얼마? 하한선이 아까 상한선인데 하한선이 60이에요, 60. 자, 근데 물론 조례가 정하는 취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는 완벽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거지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60.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건축물이 있는데 대지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건축물이 없으면 이렇게 잘게 쪼개서 무엇인가 특정한 용도로 쓰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데, 아까 제가 건축물은 사람이 드나들고 머물면서 이용하는 게 용도가 건축물이에요. 근데 여기가 너무 50제곱미터를 협소하게 되면 이게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마땅하지 못하다고 평가된 거예요. 우리 법에서. 너무 작잖아요. 6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래서 건축물이 있을 때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이게 다 관련돼요.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일 때 건축허가 못 받아요. 여러분들 1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형제간에 사이좋게 50 나눴어요. 그럼 그 하나의 필지에서는 건축허가 못 받아요. 합필하거나 또는 뭐 건축협정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지 60 미만에서는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토지는 꼭 건축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이 없을 때는 60 미만이어도 분할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허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허가 받으라. 여기가 400제곱미터예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400제곱미터인데 건축물이 지금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100제곱미터 4개로 나눈다.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것을 또 나눈다. 60 미만으로 나눈다. 그럴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그래서 여기가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일단 낚싯대 설치할 수 있는 거 한 공간 해가지고 분양해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덕화 이런 사람들은 뭐 분양받지 않겠어요?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어떻게? 허가 받아서. 이렇게 자르고 나면 나중에 합의는 힘들어져요. 그죠? 10제곱미터로 나눠가지고 낚시 섰는데 여기가 없어져서 저수지가. 그럼 이 땅 뭐 다 포기하고 버리겠죠, 이제. 버리는 땅이 돼요. 합의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덕화 이 사람들이 이거 10제곱미터 때문에 가가지고 뭐 합의하고 벌치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냥 관심을 버려버려요, 이제. 이 땅은 우리나라 없어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라. 미만으로. 이상으로 할 때, 미만으로 할 때. 미만으로. 왜냐하면 60 이상으로 할 때는 60제곱미터는 충분히 독립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60 미만으로 할 때 아까처럼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가 확인해서 허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만으로 할 때, 미만으로.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는 안 해줘요. 없을 때. 있을 때는 허가를 못 받아요. 여기는 미만이라는 말은 허가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토지분할 4번에서 1번은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 안 해주셨습니다. 녹관농자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분할, 관계법령에 따라 이런 것도 읽을 필요 없다고 했죠?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했으면 뭐 허가를 또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2번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 그게 건축법에서 57조 1항에서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건축물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없으면 좀 잘게 쪼개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있을 때. 다만 잘게 쪼개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는 받아라. 다음 순환 때 또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까먹어 있을 겁니다. 까먹으면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5월, 6월에 또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문제 풀면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요령도 익히는 거고. 자, 그래서 토지 분할에 그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있잖아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이 말은 2번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법에서 1, 2, 3 다 관련된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자, 2번하고 관련되고 2번하고만 관련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이 말은 뭐예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게 건축법 57조 1항이 건축물이 있으면 미만으로 분할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이 있으면 미만으로 60 미만으로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건축물이 없으면요 할 수도 있다. 다만 대신에 허가는 받아라. 자, 지금 이제 한 60%, 70% 정도 무슨 말인가 이해할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있더라도 그 다음에 또 듣고 그때는 80, 90%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듣고 완전 이해해서 이제 줄었던 것을 살짝 사선을 그을 수 있으면 여러분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슨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제 미만 이것만 기억하시고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될 때는 그 면적이 넓더라도 굉장히 크더라도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폭이 좁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대지가 여러분들이 1000제곱미터인데 너비가 막 3m래요. 1m래요. 쓸모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쓸모가. 그래서 5m 이하로 분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라. 물건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림지역은 살짝 빠졌죠. 그냥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요. 또 농작물을 내가 수확했는데 밭에다가 쌓아놓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간섭이 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없습니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또 내가 울타리를 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 물건 쌓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울타리 같은 것도 치지 않고 내 땅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이제 쌓아놓고 방치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쌓는 거 아니고 뭐 한 달 이상, 1개월 이상 쌓을 때는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143페이지에 토지 형질 변경도 한번 설명한 거 보겠습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허가사항이죠. 네. 경작을 위한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경작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자,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지의 지력을 향상시키거나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뭐 객토, 정지작업, 객토는 다른 데 흙을 갖다가 붓는 걸 객토 이런 말 하죠. 이제 정지작업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농사를 짓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양수, 배수 시설을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상식적으로 읽으시면 되고 그건 뭐 출제를 거의 안 합니다. 맞는 말로 하고 답이 아니고 다만 다음에 해당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행위. 남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타인의 농작업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양수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했더니 아랫집 논에 물이 안 가요. 원래 물이 흐르던 곳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1번 잘 안 나오고 1번에 뭐 영향을 준다. 나중에 뭐 영향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번 재활용 골재나 사업장에 폐토양, 무기성 온이 이렇게 수질 오염이나 토질 오염 우려가 있다. 그럼 1번 뭐 체크해봐요. 1번은 영향 체크해요. 영향 정택하시고 동그라미 1번 영향. 영향이란 말에서 연산을 진짜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해드렸어요. 3, 4월까지 1, 2번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6월에는 뭐 체크하는 정도로 끝나고 2번은 뭐 체크하면 되겠어요? 오염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3번 뭘 변경했죠? 지목 변경.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농사를 짓게 한 토지 형질 변경이다.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과수원을 깎아가지고 전답으로 만들었어요.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만 무엇과 무엇 사이는 제일 친하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시골에서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데는요 논보다도 밭이 더 비싼 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주인이 땅을 팔기 위해서 중개사한테 내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막 형질 변경 해버려요. 허가 안 받아도 되거든. 주인한테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주인 동의도 없이 그러니까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이제 한 3천만 원에 내놨다 그러면 바꿔가지고 한 5천만 원에 팔고 2천만 원 자기가 가져가고 순가 준 게 주인 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주인들이 막 그러니 하고 시골 사람들 착해가지고 원래 약속한 거 그냥 받고 이제 가고 이사가고. 그런 건 이제 한탕씩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제주는 제주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가 토지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향상시켜서 그 차익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양을 통이 작아서 2천만 원, 5천만 원 했지만 그보다 이제 단가 규모가 클 때는 굉장히 큰 차익을 누릴 수도 있죠. 이제 어쨌든 자 전답 사이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자, 4번에 옹벽을 설치한다. 농사를 짓더라도 옹벽을 설치하면 거기에 무엇인가 불순물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허가를 받고 거기에 몇 미터 이상을 절토성토한다고 그랬어요? 2미터. 그러니까 농사를 짓해서 약간씩 절토성토는 당연히 들어가요. 객토하다면 성토가 되는 거고 농사를 이렇게 또 흙을 이렇게 파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절토성토는 당연히 되는데 그것이 2m 이상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이제. 자, 지목 변경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전답 안 받고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얘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다른 건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타인의 제가 강의한 것 들고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 오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 분명히 들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보셨고 토석 채취 보겠습니다. 3번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받으라고 있죠.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 지휘한다 이렇게만 우리 법에 되어 있는데 그 지휘한다는 것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허가가 면제된다는 말이 아니고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질 변경이니까 당연히 사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서 토석 채취는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닌 토석 채취 이렇게 돼요. 그럼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무슨 허가? 토석 채취 허가. 형질 변경 목적인 토석을 채취했을 때는 형질 변경 허가.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얘가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거든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이제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 까다로운 거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건이 엄격할 때는 더 까다로운 거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한 8개 자격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세무사라든가 이런 자격이 생겨요. 그러면 변호사 하고 싶으면 세무사 취득해야 돼요? 변호사 취득해야 돼요? 변호사 취득해야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더 어려운 거니까. 근데 변호사 취득해도 중개사는 못 합니다. 중개사 자격 따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공법 때문에 잘 떨어지지만, 물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는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미만.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이제, 그때 생각하면서, 이제 자꾸 틀려도, 없을 때,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니까, 미만으로. 자, 헷갈려요, 금방 계속. 자, 이제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비닐하우스도, 비닐하우스 우리 책이 없었나? 체크해야 되겠네. 다음에 경미한 행위에서 따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고요. 전답사이 허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여기 허가 받지 않는 행위들인데, 조금 이따 이제 나왔을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변경을 합니다. 허가 받은 사항. 이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을 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신고한다? 통보한다?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요. 근데 경미한 변경이다. 그렇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통보만 해도 되는 거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 축축한 거. 이것은 이제 허가 받고 통보만 해도 돼요.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경 사항이 경미하다는 거고 여기는 처음부터 행위가 경미한 거예요. 처음부터 경미한 건 이제 변경 사항이 이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 사업 면적,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연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한다.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허가할 때요, 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도 들어요. 의견 듣는데, 자, 참고사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이제 진행될 걸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기 허가권자가 허가하면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돼요. 건축물 건축하겠다는데 혹시 네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니냐, 그 의견을 들어요. 의견을 듣고서 참고해서 얘한테 방해가 되면 지장을 주면 허가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요령 말씀드리겠죠. 지장을 주지 아니할 거. 지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시행자 의견을 듣거든요. 이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여기서 2020년까지 여기 공사하고 여기 2021년에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2020년 5월 8일 날 공사를 끝내서 이 집을 아버님한테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 5월 8일에 끝낸대요. 그러니까 2021년 날 여기 공사할 거니까 지장을 주지 않네요. 그래서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서 아버지한테 안 주고 5월 5일 날 끝내서 아들한테 주기로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사업기간 어떻게 했어요? 단축했어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방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많이 바뀌어진 사람이 아버지가 화해를 해서 그럼 내년
싸운 기간 동안 공사를 못해서 2021년 날 5월 8일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얘한테 지장을 줄 수도 있겠네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사업기간을 뭐 할 때 허가 안 받는다? 단축할 때. 요건 면적 축소. 이해 좀 될 수 있죠? 비슷하게. 이거를 더 늘리게 되면 얘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줄이는 것은 방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물론 너무 많이 크게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5% 이내에서 축소할 때. 근데 이 숫자는 기억을 혹시 못하더라도 여기는 기억해야 돼요. 축축한 건. 왜냐하면 연장한다, 확장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제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뭐 할 때만? 축축할 때만 허가 안 받는 거야. 사업 면적을 부지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한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뭐 할 때만? 5% 이내에서 축소할 때만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 가면 허용되는 오차라는 게 있어요. 허용되는 오차. 여기에서 이제 건축 면적 만약에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럼 건폐율이 이제 50% 적용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 적용이 돼서 이게 이제 대지 면적이 100이다. 그럼 내가 50제곱미터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건축 면적을. 그죠? 50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건축물을 건축했더니 건축 면적이 약간 초과가 있거나 약간 부족해요. 그런 거 그냥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사용승인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정확하게 50제곱미터 이거 딱 정확하게 지키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0.5% 이내에서는 이것이 이제 허용돼요. 0.5%. 물론 그 면적이 5제곱미터를 추가하면 안 되는데 그건 건축부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약간 벗어나도 허용될 수 있다고 했죠? 그 허용되는 오차예요. 근데 허용되는 오차를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설계도를 바꿔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어나서 그것까지 다시 이제 변경을 하기로 이 사람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용되는 오차니까. 그러니까 허용된다는 말에서 찾으면 돼요.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만약 건축 설계도면을 바꾼다. 이럴 때는 허가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경미한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 둘에서 거의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건축법의 숫자는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고 이게 변경 허가고요. 아까 여기 이제 경미한 행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비닐하우스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도박하는 건 허가 안 되는 거고 이제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류 양식장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변화가 크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땅에서 뛰어노는 물고기는 없을 테니까 웅덩이 파가지고 물도 가져야 되고 굉장히 뭔가 변화가 클 거예요.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토지 분할 왜 허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자투리 땅 같은 거 만드는 거 금지하기 위해서. 아까 미만으로 그랬잖아. 미만으로. 이하로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녹간농자 같은 건 투기 같은 거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토지를 분할한다. 이러면 허가 안 받아요. 투기 같은 거 없거든요. 시험이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용지 이런 말 나오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공용지, 공공용지라는 게 있는데 시청, 청사 같은 걸 공용지, 관청에 쓰는 거. 그리고 공원 같은 것들은 공공용지 이런 말 하게 되는데 구별을 여러분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공적으로 사용한다. 보세요. 여기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제곱미터예요. 이렇게 만약에 20제곱미터 따로 쓰고 싶다.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20제곱미터를 따로 쓰고 싶다 할 때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용도로 허가 받아야 되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걸 분할했어요. 20제곱미터. 이거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자투리 땅 아니잖아요. 자투리 땅 아니잖아 지금. 아까 자투리 땅이 될지 몰라서 허가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투리 땅이에요? 아니죠. 도로의 그냥 일부가 되는 거죠? 허가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공공용지, 공용지로 공공용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그럼 그것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어떤 한 덩어리의 일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공용지, 공용지가 이런 말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포함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개설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는요. 얘만 사도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도 무슨 도로가 있는데 사도에 편입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30제곱미터의 사도가 있어요, 도로가. 전체 어떤 도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개설도, 이 사도는,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도는 개인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사도법에 따라서 설치한 도로고 그 도로는 공공용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라고 해서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만 이용하는 것은 뭐 사도 도로라고 안 해요. 그냥 내가 뭐 거기다 아스팔트 깔든 말든 우리 집, 여러분 집이 넓어서, 정원에서 밥 먹으러 갈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로 개설해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 그냥 도로 안에서 사용하는 거지 사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거 많이 했죠. 뭐 뒷마당에서는 뭐 눈이 오고 앞마당에서는 무슨 바나나가 열리고 뭐 어쩌고 그런 말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사도 아니고. 토지 분할, 토지 분할. 아니, 여기 받고, 이제, 145페이지 경미한 행위 볼 차례입니다. 자, 건축물 건축. 그건 그냥 읽고, 나중에 그 건축법을 공부한 다음에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할 때, 다시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공작물 설치도, 거기에 도시지역에서 줄 긋지 마시고요. 50톤 이하이고, 부피는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평 투영 면적이 부피는 53제곱미터고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 줄 그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미한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 것도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네요. 녹지, 관리, 농림 지역에서 용도 지역까지 다 결부하면 너무 어려워서 안 돼. 기억 못 합니다. 어차피 그걸 틀리게 되면 그건 틀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정리가 안 될 거니까.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그 안에다 뭘 설치했어요?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그럴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자, 왜 무엇이 경미하고 무엇이 경미하지 않은가, 무엇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술술 풀릴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요, 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숫자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은 하지 말고. 토지 형질 변경, 동그라미 3번에 거기 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형질 변경할 때, 자, 거기 조성이 완료된 이 말까지만 체크하시면, 자, 조성이 완료가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야산이 있는데, 그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서 형질 변경 허가 받아서 다 조성 끝내놨어요. 끝내놨는데, 5년쯤 있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러 갔더니, 비가 많이 와서 움푹 파이기도 하고, 옆에 있는 돌멩이 같은 것들이 굴러올 수도 있죠. 다시 이제 건축물 건축하려면, 거기 정지 같은 거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평평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경미한 행위겠어요? 중대한 행위겠어요? 경미하겠죠. 이미 조성이 완료된 할 말에서 나머지 부족을 하는 것, 좀 나중에 다시 추가로 공사하는 것들은 굉장히 경미할 것이다 알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고 좀 풀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 하나 정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토석채취. 토석채취는 참고 삼아 1번만 읽어봐. 줄 긋지 마시고요. 절대 혼자 볼 필요 없어요. 도시적 등에서 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토석을 채취한다.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경미한 행위들이 생략되는 것들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마시고, 얘가 50, 50이면 위에 있는 숫자하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 건데, 여기는 또 50, 50, 50이 아니고 25, 50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또. 그걸 여기 만드는 게 아주 1번하고 관련해서 내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나온 것은 그냥 하지 말자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분할 5번 146페이지 토지분할. 자, 이건 이제 이해를 하라고 있습니다.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를 분할한다.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거기에 또 허가란 말 들어가 있네요. 또 허가를 받았어요. 또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렇게 그걸로 착안을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는 뭐 어떤 전체 일부가 되는 것은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다 1, 2, 3, 4, 5가 다 해당되는 거니까. 1, 2, 3, 4에. 2번 토지 일부를 공용지로 한다. 공공용지로 한다.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자투리 땅 될 것이 아닐 거거든요.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해서 이것을 일반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녹관농자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렇게 투기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 안 받고요.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해당 부분만 분할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다. 이럴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지정되면 고시가 됐다.
이거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5번은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때가 될 거고 지금은 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죠. 여기가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고요. 주거지역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여기 60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이게 이제 폭이 너비가 10m였어요. 이렇게 해서 5m로 나눠요. 그럼 200이죠? 허가 받아야 돼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60 이상이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데 너비가 5m 이하로 좁다랗게 분할이 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이 사람이 허가 신청하니까 너비가 2m밖에 안 돼요. 뭐 쓸데없이 땅을 이렇게 길게 쪼개놨대. 100m 달리기 연습장 해서 분양하기로 했대요. 뭐 쓸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면 그걸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허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해줬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나눴어요. 100. 이때는 허가를 안 받으세요. 아까 5m 이하로 분할하더라도 거기에 그 토지를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한번 내렸어요. 이미. 근데 이거 면적은요. 이거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이상이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됐어요. 허가 받았죠? 근데 이걸 나눴는데 5m 이하는 이미 5m 이하는 평가됐어요. 근데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대요. 그럴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근데 여기 또 50으로 나눈대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때는 또 있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 체크하면 되죠. 이상. 아까 앞에서는 미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았고. 구조가 복잡하니까 이해 못했도 만약에 이상 하는 말 나오면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상일 때는 미만은 허가받고 이상은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쌓는 건 아까 했고요. 동그라미 2번. 뭐야? 생략사항이죠? 하지 말고 이것은. 그러니까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물건 쌓을 때 한 달 이상 물건 쌓을 때 허가받으라. 농림지역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조금 주의하시고. 자, 이제 농림지역 정리해 볼게요. 또 헷갈리니까. 농림업 비닐하우스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경작 일정하게 허가 안 받죠? 그리고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을 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또 크게 세 개 보면